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반도체주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 사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 ASML 실적이 나왔는데, 쇼크가 나왔잖아요. 누적 주문량이 네. 급감을 했는데 어, 예상하기로는 이제 여기는 그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유로화를 쓰겠죠. 그래서 네. 표현이 이제 유로화로 56억 유로 정도를 수주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6억 유로 정도밖에 그래서 반도 안 되죠. 네. 그렇게 나오니까 어라 이거 뭐야? 음. 장비를 수주가 이렇게 안 됐다, 장비 주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다음 기업들, 다음 공정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주문을 못 받아서 네. 내지는 생산을 줄이려고 하는 건가? 네. 그러면 이제 이 반도체가 피크를 찍고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관들이 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었던 건데, 야 그러면 ASML이 지금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줬죠. 네. 얘가 예상치가 나왔어도 그 실망해가지고 빠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 ASMR이? 4월. 아, 그랬구나. 4월에 네. 그리고 TSMC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꽤 네.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이렇게 높여 있다 보니까 나는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나왔지만 마음에 안 드는데 하고 빠졌었어요. 맞았었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연관되어 있는 반도체주들 뭐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기만 하면 괜찮은데도 빠졌었어요. 급락스럽게 빠졌어요. 그게 4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야 이건 너무 과한데? 네.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10%까지 빠졌던 적이 있어요. 4월 18일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반등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엔비디아 실적이 짠 하고 났더니 웃기고 있네. 내가 다 평정. 까불지 마. 지금 이게 우리 AI 성장률이 400%가 넘어. 이 미쳤네. 어떻게 저렇게 계속 400% 이상을 네. 성장을 하지? 그러면서 뭐 급등을 했죠. 그래서 신고가 나고 네. 액면 분할하고도 또 이제 또 신고가가 또 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최근에도 다시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올라와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장 마감 기준에서는 이제 신고가를 낸 거니까 연하님 갖고 계시잖아요. 엔비디아에 있습니다. 저번에 밀리면 사시라고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잘 수익 사서. 잘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또 좀 이상해. 음. 그죠? 갑자기 지금 ASML 급락했는데 이거 들어 올려지질 못하고 그러니까요. TSMC는 일단 잘 나왔어요. 네, 어제 TSMC 나왔는데 네. 영업이익 58% 좀 음, 급등하는 그쵸. 흐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TSMC는 일단 급등을 했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장중에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 같은 게 네. 오후에 갑자기 쫙 올랐죠. 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올랐잖아. 그러니까요. 반영했잖아. 반영했잖아. 야, 반응 한번 해줬지. 그다음 확인하고 가자. 이제 어. 약간 요런 문제인 것 같고요. 내지는 주말에 좀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전 영상에서 네. 토요일 날 올려드린 앞전 영상에서 이제 트럼프 악재 요 부분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좀 시장에 반영될까 이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하는 그 외의 업종은 그냥 모두 다 빠지는 반도체도 수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매우 국한되어 있는 종목들 정도로만 방산, 조선, 뭐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뭐였죠? 아무튼 뭐 그런 정도가 그 금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안 돼. 그 외에는 안 돼.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보여준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자동차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트럼프로 갖다가 인해서. 네. 지금 10% 이상 20% 내지는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면은 1000%, 2000% 때려버린다고 하니까 심각한 거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전기차 전환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가 매우 네. 거기서 선도적인 입장을 갖고 맞아. 있어요. 정말 잘 만들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전기차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오히려 저는 테슬라보다 좀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나 이제 그 외에 인공지능이 접합된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돼 하는 관점이 있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술적 요 부분들의 내용도 좀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ASML의 누적이 급감했어요. 근데 TSMC는 영업이 급등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렉시 반도체는 부진해. 네. 근데 AI 반도체는 호조세를 계속해서 맞아요. 나타낼 것이다.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고 예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갈려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AI 반도체도 계속 생산하는 것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HBM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4로 넘어가야 되고 지금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에서 한미 반도체가 급락을 했는데 한미 반도체가 이전 8단 생산할 때는 물량 문제가 없어. 근데 12단을 이제 합쳐야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이제 밴드가 얘네들을 이렇게 열로 이렇게 눌러 갖고 부착을 시키는 장비예요. 네. 얘네들을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근데 8단까지는 괜찮은데 12단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잘 안 되거나 이게 불량률이 좀 높아지는 기술이 조금 뭔가 부족해. 그래서 뭐 하나 정밀이나 네. 이런 쪽에 다시 지금 좀 손을- SK 하이닉스가 야 우리 한미 반도체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만들 때는 같이 공동 개발해서 만들기도 했는데 네.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다각화를 하는 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이거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했던 것을 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고 이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속 변해가요. 그걸 좀 쫓아가서 우리가 변화를 읽어야 되는 상황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호조세는 계속 간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삼성전자가 안 되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안 되는 것들 뭐 딱 뻔합니다. AI 쪽 반도체 납품이 안 되니까. 이제 포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은 안 돼라고 좀 봐야 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그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주가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좋죠. 네. TSMC 어쨌든 다시 좋죠. 좋아. 얘네들 다 좋은데 나머지들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그 고객처 큰 손들 네.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랙웰 기반의 서버 큰 손인데 얘는 어떤가? 안 좋아요. 일단 빅테크. 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알파벳, 뭐 이런 식의 고객사가 되는 얘네들의 이제 주가가 이후에 TSMC나 그다음에 엔비디아 여기에 맞춰져서 지금 주가 움직임이 그걸 따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고 이제 다시 걔네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AI 그 서비스 회사들이 네. 과금을 안 하던 거를 무료를 유료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요금을 올리는 네. 방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게 실적으로 뒷받침이 돼버리면 이제 폭등하는 거예요. AI는 전반적인데 거기서 뭐가 더 좋을까를 생각해야 되죠. 지금까지 엔비디아 그다음에 TSMC 혹은 SK 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전에 크게 상승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그러한 이제 AI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버를 갖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급등을 할 건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급등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드웨어 쪽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갈 것인가. 네. 근데 끝장내는 것은 거의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날고 기어도 애플이 안 되는 이유. 그죠? 자체의 기반을 OS를 갖고 있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엄청 크기 때문에 예.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애플은 애플만의 기반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거든요. 삼성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 구글 거? 안드로이드. 예. 아,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네. 구글은 또 스마트폰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발전을 시키지만 네. 획기적으로 뭔가가 변화가 생기기가 어려운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고객사
네. 부분들이 삼성전자는 바닥에서 지금 제일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네. ASML도 지금 상태가 삐리삐리하고 점점 안 좋아져. 네. 먼저적으로 그 선공정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떨어진다거나 안 좋다거나 이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좋아, 네. TSMC 괜찮아 좋아. 네. 근데 이게 과연 계속 될 거냐? 음. 그렇지 않고 지금 뭐 MS 빠지잖아요. 알파벳 빠지잖아요. 주가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는 엇갈리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바뀌는 상황들을 봐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준비해야 엔비디아나 이 TSMC처럼 뭔가 이제 그 반도체 안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이런 전체 기업으로서 운영을 하는 기업들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게 거죠? 이제 어떤 게 더 크로스 좋을지. 될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 갈아타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왜 어. 엔비디아가 계속 언제까지 신고가를 계속 내릴지는 그죠. 네. 어느 정도 흔들림이 한 번씩 나올 때 출렁출렁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뭐 2026년 네. 정도까지 간다, 상반기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 주가는 이제 선반영되는 네. 반영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음,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앞으로 뭐 블랙웰도 1년치 주문 다 받아놔서 뭐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고객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이제 큰 손이니까 뭐 여러 있겠습니다만 못 가잖아요. 음,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AI라고 하는 그 산업을 통해서 네. 돈을 벌고 있지롱을 보여줘요. 그러겠네요. 그래야 폭등하는 시장이 나올 수 있고, 그래야 네. 트럼프가 뭘 하든 어쩌든 저쩌든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그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3대 요소, 경제적 요소, 네. 정치적 요소. 지금 정치적 요소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그리고 기술 발전. 어, 이 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것은 기술 발전. 기술 발전이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그거서 아니 내가 이 기술 갖고 네. 너 트럼프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기술자도 아니고 정치인이죠. 수명이 짧은 정치인이죠. 앞으로 이제 뭐 4년 본인이 또 연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어찌 됐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발달에 대한 부분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I 자체는 이제 세계 패권을 지금은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AI가 어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제 전 세계 80% 이상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AI에. 예. 그러하기 때문에 뭐 되는데 이게 점점 잠식될 수도 있죠. 중국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기는 하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절대 놓을 수 없는 산업이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얼마를 투자했대, 엔비디아도 얼마 투자했대 그래서 설비가 계속 커지고 여기에 초점 맞았다. 지금까지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조만간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더욱 네. 각광받을 수 있었던 그런 그쵸. 거죠. 근데 이제 조만간 이게 이렇게 시선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런 흐름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MS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AI나 뭐 GPT 관련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 지금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어차피 이제 국내장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우리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솔트룩스, 제가 이제 최근에 요 종목을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 지난 월요일 여기서부터 계속 자 솔트룩스가 뚫렸으니까 이게 이제 요 횡보 바닥을 하다가 뚫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라이브를 하는 날이라서 말씀드렸는데 잘 가더라고 계속. 그죠? 계속해서 제가 매일 장중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네. 그날도 계속 솔트룩스 봐라 계속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자 많이 빠졌어요 얘가. 네. 엄청 빠졌죠. 근데 이렇게 폭등을 했잖아요 초반에. 네. 그리고는 다시 눌러도 고점을 넘어가 버릴 정도의 강세를 다시 나타내줬죠. 오. 다시 이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런 폭발적인 움직임이 흉내라도 내려면 네. 일단 미국에서
챗GPT나 어쨌든 AI를 활용한 그런 오픈 서비스나 AI. 네. 이런 것들이 돈을 벌고 있다. 희망이 있구나. 여기를 계속해서 돈을 빨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그냥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창출해내는 얘가 돈을 먹고 황금알을 낳네? 그러면 돼요. 그죠? 막 먹이를 엄청나게 막 먹는데 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 지금. 근데 얘가 황금알을 낳아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네. 당장은 요만한 황금알이 아니라 네. 요 모래알 같은 황금똥이 조금 나오네. 요것만 확인해도 거기서 이제 시세 폭발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네. 관련주들 이제 그 이전에 네. 그 챗GPT 관련주랍시고 네. 그 나타났었던 급등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쓱 봐보시고요. 요렇게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는 종목들 이런 것도 이제 여기 봐봐요.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저기까지? 그거는 이제 봐야죠.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AI의 그 중심국이 아니니까. 아, 맞죠. 네, 그래서 네. 얼만큼 한계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제 결국에 산업 자체를 네. 미국에 의존해 가는 식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고 우리가 그 한 몫을 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저걸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비슷한 종목들로는 뭐 코난테크 같은 경우도 급등했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건 네. 요때는 이제 초반에 네. 2023년 초반에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그 다음 아니 8,000원이 78,000원이요? 네 7만 배당? 그죠 7만 7만 근데 이제 여기 여름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해요. 네. 8월달 이럴 때 이제 올랐는데 아까 솔트룩스는 네. 저때 고점을 넘어갔죠. 네. 그죠? 예,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얘는 못 넘어갔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깜짝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강도도 좀 보세요. 뭐가 더 셀까? 나는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시도를 팅팅 하고 있죠. 이제 다시 재차. 그러니까 바닥에서 너무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돌파가 나오고 거래량 터지고 이런 구간까지 조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이제서야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로 제공했던 기업들이 유료화. 네. 그다음에 요금을 받고 있는 회사들도 올리겠다. 업그레이드 그런 상품을 지금 내놓으려고 합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진짜 좋아졌네. 실적 늘어나고 있어. 오. 돈은 아직 투입되고 있지만 벌어들이고 있구나라가 확인이 된다면 네.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아. 왜? 한번 움직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이미 올랐어요. 급등 시작했어요.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안전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와. 괜찮을 수 있는 산업군들을 계속해서 보는 게 맞을 거고 4차 산업혁명은 네.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단 한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네. 단어만 얘기하자고 하면 뭘까요? 4차 산업혁명에서 AI. 딱 한 단어. AI도 이걸 대단한 위해서 거? 필요한 거예요. 아, 로봇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뭐 전기나 뭐 이런 것들 뭐 되는 것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율주행도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더 어려워졌어. 이게 한 단어야. 한 단어로 그냥.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우리가 AI 얘기하고 그죠? 네. 로봇 얘기하고 자율주행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막 우주에 뭐 로켓도 쏘아야 되고 뭐 막 편의? 위성 자유? 평화? 편의인데 자유 근데 이게 무인화 무인화. 그러니까 스마트화 음. 결국에 이걸 위해서 지금 AI가 그렇죠. 로봇에 AI가 만나면 사람이 하는 일을 알아서 이제 맞죠. 시키고 뭔가가 내가 조작을 해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면 지가 알아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문제 해결을 알아서 차에 딱 탔어 나 운전 요번에 이제 로보택시에 그 페달도 없고 네. 운전대도 없잖아요.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완벽해지면 무인화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승객만 있을 뿐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무인화에 맞춰서 가면 돼요. 4차 산업혁명은.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30년, 50년 뭐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해나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네. 와, 저 사람 결국에 큰 돈 벌었네. 네. 네. 과정에서 힘든 과정이 많았어도 네. 결국에 큰 돈 벌었네가 되려면 네. 뭘 봐야 될까?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중간 과정에 과정은 고생을 해도 네. 4차 산업혁명 무인화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다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상폐당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잘 걸러내야 돼요. 네. 웬만하면 적자 기업 피하고 네. 적자게 조금 사이즈가 있는 네. 그래도 야, 돈도 좀 있고 해야 네. 이게 왜냐면 돈을 지금 먹는 하마거든요. 되려고 하니까 야, 그걸 감안해서 투자를 정말 잘 받던지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돈을 잘 벌고 있던지 네. 그런 기업에서 선택을 하면 그래도 큰 성공을 하는 데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진짜 4차 산업혁명 하면 전 아예 막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에만 시선이 꽂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좀 시선을 조금 돌려서 이제 전반적인 것도 좀 보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인화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대선이 끝나면 네. 그게 좀 더 본격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대선이 끝나기 지금은 그 초점이 너무 맞춰져 가지고 네. 아직 시장의 반응들이 조금 그러하고 하는데 기업들은 지금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요금도 올리고 일단 그게 이제 하나의 스타트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도 블랙웰이 드디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든 HBM도 이제 그 다음 단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엔비디아하고 네. 지금 TSMC하고 네. 불화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그 두 놈은 잘 가 주가가 아직은 그쵸.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뗄래면 뗄 수가 없어 지금은. 예. TSMC가 약간 갑일 수 있죠. 그래요? 그럼요. 왜 그럴까요? SK하이닉스랑 TSMC랑 지금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는데 TSMC가 더 지금 많아서. TSMC에서 납품을 하는 주 고객사 중에 1등은 애플이에요. 아, 2등이 그래요? 엔비디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TSMC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되니까 지난번에 이제 젠슨 황이 야, 우리 엔비디아만을 위한 라인업을 갖춰줘 하니까는 이제 TSMC 그 임원들이 네. 발끈하면서 네. 뭔 소리야? 오. 이게 약간 충돌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번지면서 하는데 이제 좋게 잘 될 거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뭐 막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그 상선하지 못한 가치,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도태돼 버린 기업들은 이제 처지는 거죠 하나씩.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불화설 때문에 아마 그 삼성전자의 손을 더 내밀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제 다각화가 필요하겠죠. 안전적으로 이제 너무 TSMC에만 의존하는 건 정말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연관해서 갑자기 뭐 피델릭스, 그다음에 뭐 HLB 이노베이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서플러스 글로벌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오늘 반면에 이제 뭐 기존 그 뭐 CXL이랄지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는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10%나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 웬만한 그런 반도체주들이 다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부분 특히 한미 반도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HPSP, 뭐 에이직랜드, 뭐 등등등등 지금 크게 리노공업, 뭐 좋은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대부분 이제 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반도체가 지금 안 좋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안 좋은데 그 와중에 올라가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과연 불화로 인한 그런 것일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건 약간 좀 아닐 거다. 그거는 잘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지금 반도체주 중에서는 조금 바라봐야 될 뭐 그런 추천 종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좀 기업 주목해볼 만한 기업?
지금 HBM 관련해서 지금 다 이렇게 하락인 거를 보여주시긴 했는데 네. 이 와중에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흐름이 바뀌면 다시 기존의 SK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일단 얘가 잘 가야겠네요, SK하이닉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불화설이다 뭐다 어쩌게 해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네. 방금 전에 봤던 피델릭스나 HLB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급등하는 힘 있는 놈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지수 자체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뚫릴 때까지는 저는 별로 그렇게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한 40% 이상 현금 비중을 저는 높여놓는 상태이고 심지어 SK 하이닉스조차도 많이 팔았다고 제가 어제 네. 토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많이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많이 없습니다. 사실 요때 먼저 많이 팔아 그랬었고 내려오면서는 이제 물량을 다 채우지 않고 올라가고 왔다고 했는데 이제 TSMC 실적까지는 확인하고 가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안 샀던 거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쭉 밀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더. 좀 더 보고 마음에 들면 저는 항상 SK하이닉스는 애정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한번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네. 매일 아침 8시 30분 네. 그다음에 오후 1시 반 어. 이후 공개 방송을 제가 해드리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샀으면 샀다고 얘기해 줄게요. 오, 사부님 쫓아가야겠어요. 맨날 얘기를 하니까. 네. 사부님 쫓아서 우리 8시 반, 1시 반 라이브 꼭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상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하나씩 다 발표를 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 혹시 발표 일정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주 네. 한번 우리나라 기업들부터 봐볼게요. 10월 22일 날 현대건설, 북강약품, 네. 그다음에 요즘 대장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네. 금요일 시장에서도 또 선방을 했죠.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발표에 의해서 또 오르고 내리고가 또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10월 23일, 그다음에 24일은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중요해. 어떡해요. 다음 주 실적 LG전자, KB금융 있습니다. 25일은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한화엔진 이렇게 있어요. 한국 말고 이제 미국도 봐야 되겠죠. 네. 자, 미국은 22일 날 3M, 누코 뭐 모르는 기업들도 있으실 거예요. 무디스 들어보셨을 거고 버라이즌도 들어보셨을 거고 GM. 그다음에 23일 날 익숙한 기업이 나오네요. 테슬라, 그리고 AT&T, IBM 이런 것들, 보잉,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좀 확인하시고 지금은 믿을 만한 게 실적밖에 없죠. 어쨌든 미국 기업들도 지금 금융주가 네. 꽤 잘 갔던 것도 금융주 실적들을 확인했더니 좋아. 그러니까 가는 거죠. 아니면 지금 뭔가가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네. 트럼프 관련주로 빡 바뀌어 있든지 아니면 내 상관없이 난 실적 겁나 좋아 확인시켜 주든지 그렇게만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 요즘에 흐름들도 한번 짚어봤는데 그래도 너무 시선을 SK하이닉스, 뭐 HBM 여기에만 시선을 머무르지 마시고 약간 전체적으로 AI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왔는데 원래 목표가 뭐였지?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실적 발표들이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잘 챙겨 보셔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사부님 라이브 찾아가셔서 사부님은 어떻게 지금 매매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전략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우리 친해세요. 감사합니다. 네.